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꾸리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강력하게 또 초기에 또 지속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 또 금감원 거래소 간의 협업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합동 대응단입니다. 이제 어느 한 곳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리, 조사 기능을 각 기관에 분산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이 이제 지연되어 왔던 부분이죠. 네. 어떤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면 빨리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3개 기관의 협의체,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 초동 대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강제조사반이 구성돼서 임의조사, 현장조사,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금융감독원은 일반 조사반, 이 숫자가 많습니다. 자금 추적 및 자료 분석 등 임의 조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또 한국거래소는 신속심리반, 내용들을 착착착 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등을 통해서 시장 감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되는 종목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리 부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걸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종합해 보면 조사 단계의 의심 계좌입니다. 신속 지급 정지 등 작전 세력.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은 작전 세력에 어떻게 맞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초기 공동 조사를 위한 일종의 대응 조직이죠. 워룸이 만들어집니다. 중요 사건을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그동안 심리 조사하는 게 2년 걸렸습니다. 2년이면 지금 뭐 다 빠져나갈 사람도 다 빠져나가죠. 이런 예. 부분들을 6개월로 단축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주가 조작을 계좌로만 추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AI도 더해져서 거래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좌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특정인과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사람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행의 계좌 기반 감시를 동일인 연계파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실제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속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이 됩니다. 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인데요. 개인 기반으로 감시를 전환하게 되면은 감시 대상은 39%로 감소가 됩니다. 왜?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개인은 우리가 딱 한 사람이 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시장 감시 시스템에 바로 인공지능, AI가 적용됩니다.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 감시위원회의 이 심리 결과를 분석을 해서 혐의성 판단 지표가 이제 매우 고도화됩니다. 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비율이 50%, 70%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불공정 거래 위험 종목군의 탐지를 바로 해서 적발을 신속하게 하고 그 정확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출해낸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행정 제재도 강화가 되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 제재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 사인크께서 행정 제재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가 엄중 처벌이 부족하게 되면 높은 재범률이 발생. 그래 나 잠깐 뭐 처벌받고 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시세를 조종한다든지 부정 거래를 한다든지 말 그대로 악성입니다. 이런 재범률이 29.2%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왜냐? 행정 제재 없이 형벌 중심의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처벌 받을게 하지만 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선행정 조치를 이번에는 도입합니다. 주가 네.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더 탐색에서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조차 안 줍니다. 불법 이익으로 의심되는 계좌, 아까 사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단계에 바로 동결시켜버립니다. 네. 아예 꼼짝 못하게. 그다음에 범죄 수익은 최대 부당 이득의 2배. 약간 형벌적, 징벌적 요인도 작동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제한 명령까지 내리게 되기 때문에 비금전적인 제재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 우리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예. 허위 공시.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가짜로 이렇게 공시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엄단하게 되고 위반 과징금도 상한을 몇 배? 10배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 금전적인 불이익에다가 개인을 겨냥한 행정적 처벌까지 말 그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부실 상장사 퇴출도 시행이 된다고요. 이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이 될수록 불공정 거래에 악용이 된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일종의 깡통 회사들입니다. 뭔가 회사에 내실이 없고 회사에 실체가 없는데 버젓이 상장이 돼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의 신뢰를 위해서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가 조작의 이 피의자 범죄자죠. 실명이 공개되고 시장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퇴출까지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저성과 기업 주가 조작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러니까 저성과 기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소의 이 상장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유가 증권 시장의 경우에는요. 시총 50억에서 10배, 500억으로. 그다음에 매출액 50억에서 300억으로. 코스닥은 시총 40억에서 300억, 매출액은 30억에서 100억. 이것이 2년 연속 미달할 경우에는 상장을 못하게 되고 오늘부터 이 상장 규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승인 의결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 5천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